거름주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농업기술센터 12처방서에 따라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기본은 쌀벌이 같은 경우에는 질소 기준을 했을 때 보통 9kg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질소가 9kg, 인산이 한 7.4kg, 가리가 3.9, 뭐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리 같은 경우에 질소 함량을 너무 높여버리면은, 특히나 새찰쌀 보리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이삭 피는 시기가 좀 뒤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종 시기가 좀 늦어졌을 때는 미끄럼 기준량보다는 인산가리를 좀 더 늘려가지고 열매를 맺히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비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250kg, 아니 300평에 1.2톤, 그러니까 1.2톤 퇴비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수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나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더 정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퇴비 시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보리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식물이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를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규산질 비료는 생육에도 차이가 나지만은 제일 큰 주는 목적은 도복입니다. 변화 아니면은 밀,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게 규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산 시용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벼에는 충분히 규산을 시용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밀보리에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밀, 보리, 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분과 작물이기 때문에 규산 시용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특히는 이제 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리나 일반적으로 보리 재배에서 그 봉소가 굉장히 미량으로 들어가는데, 봉소를 시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수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봉소라는 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 수정할 때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는 시기는 지금 소수 분화기, 영화 분화기, 감소 분화기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꽃이 피려고 막 할 때,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서가 아니고 꽃이 피려고 시작을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봉소를. 그러면은 그 화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수정도 잘 되기 때문에 수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보시다시피 지수가 277%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차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봉소를 주면은 수정을 해가지고 불임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볏짚 시용 효과도 그렇습니다. 아까 유기물 퇴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볏짚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볏짚을 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보리 재배를 해가지고 볏짚을 제거를 했을 때하고 환원을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미사질 식양토하고 뭐 토양별로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사양토 같은 경우에는 양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기물이 굉장히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바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볏짚은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벼에서 나오는 볏짚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주면은 효과가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유기물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 양분들이, 미량원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량원소를 잡고 있다가 식물이나 작물이 필요할 때 하나씩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기물이 없으면은, 부식질이 없으면은
이런 양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없어지고 휘산되거나 아니면은 물에 녹아서 내려가 버리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 토양 유기물이나 토양 점토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점토나 유기물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충분히 우려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볏짚 그대로 썰어 넣는 거고요. 다음은 비료주기인데, 비료는 미스터기나 비료 살포기로 이제 그런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이제 일단 기비를 줬기 때문에 다음 해 봄에 4월 달에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따뜻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이제 우끄럼을 주는데요. 보리 생육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시고, 토성이 이제 사질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질토 같은 경우는 영양분들이 좀 더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2번씩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늦어져가지고 그 생육이 지연돼서 좀 뿌리 지연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은 주는 시기도 좀 뒤로 미뤄가지고 생육 조건을 보고 주시고, 가뭄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생육이 저조하다 그러면은 1차 우끄럼을 주고 나서 2차 이제 나눠서 주시는데, 1차를 한번 주시고 2차는 생육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비 오려고 했을 때, 너무 봄가뭄이 제일 큰 문제인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밀보리 같은 경우에는 봄에 관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봄에 기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수량이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는데요. 봄 가뭄이 우리나라 연평균 이제 기상을 보면은 봄에 굉장히 가물기 때문에 봄 가뭄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보리 생육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물을 대줄 수 있는 관계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고랑 관계를 해서 좀 물을 대주시는 게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이제 생육이 불량한데 가뭄이나 아니면은 동해나 냉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나 봄에 이렇게 밟아주기를 예전에는 보리밟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다박기가 대부분 농식센터 농기계 임대운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박기로 밟아주면은 보리 뿌리가 뜨는 걸 이제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수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최근에 이 작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니면은 필히, 제 생각에는 필히 밟아주기를 꼭 해주시고, 봄에 가뭄이 생기면은 이렇게 물을 좀 대서 고랑 관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봄가뭄 시작됐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수량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기 때 복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든가, 그 배토기가 좀 있습니다. 배토기 갖고 해주시면은 뿌리가 생길 때 유효분열기가 있고 무효분열기가 있는데, 무효분열은 가지는 생기지만은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이제 무효분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고 무효분열도 억제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봄에 한 번은 꼭 그 배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패입니다. 스패는 봄에 이 고랑에 이게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됐을 때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스패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다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확량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해 관리에서 보면은 도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비,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도복이 생기고, 스패 배수가 안 되면은 스패가 생기고, 지금 동해가,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보리에서 이제 재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동해를 입었습니다. 동해를 입었고 이 섭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뭄이 지속되면은 물을 좀 충분히 관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고 출수가 될 때 그때가 제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물을 대주고 안 대주고가 소량의 차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리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는 병해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뭐 약을 줘가지고 뭐 방제를 한다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기는데 잠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인은 이렇습니다. 질소를 많이 주고 조기 파종을 하고 파종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밀식이 됐을 때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발생은 되지는 않지만은 흰가루병이나 붉은 곰팡이병 요거는 조금씩 발생돼요. 녹병이나 깜박이 주로 이런 병들이죠. 이 병 같은 경우에는 눈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파종량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벼농사의 문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좀 생기는데요. 줄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대부분 보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시기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병해충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종자소독을 말씀드렸는데 종자소독만 잘 해주시면은 이런 병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가루병은 습한죠. 습하고 좀 저온성 병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봄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깐부기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자소독을 통해서 100% 발생이 되는데 종자소독만 잘 해주시면은 이런 병들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병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깐부기는 포자를 만들고 날아가서 또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만 잘 조심해서 따서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냉수홈탄 침포결에 종자소독을 잘 해주시면은 이런 병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붉은 곰팡이도 그렇고 줄무늬도 그렇고 그렇게 뭐 병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붉은 곰팡이 같은 경우는 옥수수에 많이 발생되는 그런 병들인데 보리하고 같이 전염을 시키는데 요 시기에 옥수수가 익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요게 발생됐을 때 요걸 먹었을 때 독소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탈이나 아니면은 뭐 장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로 전염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곤충들을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 하면은 그 주변만 진딧물 방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동하고 나서 보시면은 약간 노랗게 되는 거는 하얗게 되고 줄무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황화 증상이고 이렇게 밑둥이 시뻘개지면서 위에는 허옇고 이런 생육이 저조된 거는 섭해로 인한 그런 황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엽에서 젓갈색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한 해를 입으면은 이렇게 하엽이 하얗게 말라졌고요. 요거는 비력기가 없습니다. 비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끝이 이제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그렇죠. 이 끝이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비료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요소 연면 시비를 해주면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감염 증상이고요. 요새는 살균 살충제가 친환경 약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친환경 약제들을 쓰시면은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병해충이 다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방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